빵집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손님이 물어봤을 때 시그니처가 뭔지를 바로 딱 한 3개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빵집을 대표할 수 있는 메뉴가 진짜 한 3개는 있어야 돼요. 작은 빵집에서는 그걸 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부분은 얼굴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이 부분에 그건 대해서는 되게 케바케고 개인차가 커서 왜냐면 그거 알아보는 거 싫어하는 손님들도 되게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아버리고 하니까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알아보고 친절하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는 게 훨씬 도움은 되죠. 저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 니네가 빵도 안 하면서 베이커리도 안 한 애들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베이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전문 직종이나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모 베이커리 사장님이랑 같이 들었던 얘기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직원들이 그만두는 주기가 너무 조금 충격적이었었어. 1년이면 굉장히 길게 있는 거고, 그쵸. 업고 다닌다고 하잖아, 1년 있으면. 보통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달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 너무 복합적이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레시피만 얼른 얻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빵을 만드는 건 기술이잖아요. 근데 기술자들은 사실 숙련이 돼야 되고, 그쵸. 숙련이 되기 위해서는 지리한 반복 학습을 수도 없이 해서 미친 듯이 약간 해야지.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장어집 셰프님 찍었을 때 보면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냥 그람 수를 자르면서 대충 맞추시잖아요. 그게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하셨겠어. 근데 그거를 사실 내가 팔면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쪼개고 붙이고 이래가지고 몇백 그램 만들고 이러면 사실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그런 숙련도가 되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은 너무 짧거든, 내 보기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엠베페나 꼬르동 블루나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서 거기는 이제 1년짜리 2년짜리 과정인데, 자격증을 따고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셰프가 아니라 주방 막내로 들어가는 거거든. 2년 이상씩은 굴러야 그래 어디 가서 빵 좀 할 줄 안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래요. 빵이라는 거는 책으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거기는 여러 변수들을 다 배제하고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장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레시피도 다 달라요.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몸이 익숙해지고 모든 변수에 다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생기려면 최소 2년 이상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나 이런 데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레시피만 있으면 돼. 사계절을 겪어보고 결혼하라는 얘기는 사실 그런 건 거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상대방 만나보고 그렇지. 지내봐라. 근데 빵이 사실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 게 날씨와 습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에 따라서 레시피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맞춰가는지, 이거를 하나를 놓고 익히기만 해도 사실 1년에 걸리는 거잖아. 그쵸. 자기 빵집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서 사실 빨리빨리 그만두고 여기저기서 배운다고 저는 들었는데, 사실 그러면 앞에 나가서 판매하는 것까지 익혀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그거를 빵만 만드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사원을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을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스크에다가 앞에다가 고객들 만나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다 시키고 처음 옆에서 선배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는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해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독립을 시키잖아. 근데 기술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서도 보통 회사도 최소한 3년은 다니라고 하잖아. 그쵸. 근데 그게 사실 이유가 좀 있거든요. 버티는 힘이 굉장히 약한 친구가 제가 일했던 회사에 있었는데 1년 좀 넘어가면 그만두겠다는 거야. 울고불고 막 말리고 뜯어 말리고 해서 했는데 노션을 가 있거든요. 근데 한 5, 6년 차에 갔단 말이야. 근데 연차도 자기 실제 연차보다 1년 더 인정받고 갔어. 근데 그 친구가 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3년이라는 게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버티고 3년 정도 되면 어쨌든 회사 생활이 완전 몸에 익혀져서 누구나 그 다음에는 고기 익은 다음에 어디 가나 나머지 베리에이션들만 조금 맞추면 되고, 그쵸. 기초는 잡혀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성장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밥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됐어. 불과 한 2, 3년 사이에. 근데 제가 보기에 회사 생활보다 빵은 더 할 거거든요. 그럼요. 기술이라는 게 3달 만에 익혀서 오픈하고 이런 기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3달 만에 빵 몇 가지를 다 한 번씩 만들어 볼 수 있게는 되겠지. 그치.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홈베이커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내가 돈 받고 파는 거잖아. 또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3개월 갖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3개월이나 책만 보고 그냥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한 3개월, 6개월 여러 군데 돌아보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베이커리마다 사실 노하우랑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거를 한 번은 A부터 Z까지 기초부터 실천까지 최소한 하나만큼은 다 익혀봐야 거기에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보면 여기는 뭘 어떻게 왜 다르게 하는지가 보일 거고 근데 그걸 한 번은 다 해보는 게 제가 보기엔 최소 1년일 것 같거든요. 극최소로 해도 1년? 1년 갖고는 뭐 빵은 택도 없죠. 홈베이커들도 사실 잘하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홈베이킹과 또 매장에서 실제 뭐 데코오븐 써서 하는 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시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본인이 계셨다고 하면 그거를 공정을 나눠서 자기가 한 부분을 맡던 거와 그걸 자기가 다 하는 건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런 얘기가 들려요. 뭐 유명 학교를 나왔다든지 유명 빵집에서 일했다고 해서 채용을 하면 뭐 크루아상을 만들지도 모르고 바게트를 할 줄도 모르고 크림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력만 쌓인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일이 힘들어서 잠깐 일하다 말고 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레시피만 얼른 얻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면접 볼 때 면접을 보면 이 사람이 레시피만 얼른 챙겨서 나갈 사람인지 꾸준히 일할 사람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랑 똑같은 거야. 회사에서도 이력서 받아보면 얘가 어느 회사를 얼만큼 들고 뭐 했고 하면 이렇게 자기는 포장한다고 자기 공백 없이 이력서 이렇게 채웠다고 공백 안 쓰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얘가 어떤 애인지가 보이는 거거든. 다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5분 면접 보고 어떻게 사람 판단하냐라고 하지만 특히 경력직 같은 경우는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냥 딱 이력에 내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은 경력과 기감을 보면은 진짜 반은 걸러지죠. 거기서. 빵집을 본인이 최소한 오픈을 하려면 자기가 여러 가지 빵을 만들 줄 알고 그 중에서 특별히 잘 만드는 게 있고 어느 정도는 조금 손님들을 대한 줄도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개인 혼자 하는 베이커리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베이커리만 만들고 이 기술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앞에서 또 캐셔로 봐줄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럼 비용이 그만큼 또 많이 나가. 그럼 그 정도로 자기 빵을 만드는데 자신이 있어야 돼 사실. 근데 그 정도로 잘 만들 자신이 있으려면 내가 보기에는 한 군데서 제대로 한 1, 2년은 있고 거기서 이제 기초가 닦였다고 치면 다른 데 가서 이제 그 쌓인 기초 위에 쌓는 과정으로 뭐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오너 셰프인 거잖아요. 내가 캐셔를 안 보더라도 이게 운영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도 생각해야 되죠. 가격도 정해야 되지. 어떤 메뉴를 할지, 이 메뉴는 어디에 둘지, 저 메뉴는 어떻게 둘지, 손님들한테 어떻게 접대를 하고, 뭐 계절에는 따라 무엇을 바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레시피 몇 개 딱딱딱 얻어서 오픈한다는 거는 사실 레시피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어. 사먹는 사람들은 뭐 날씨가 달라서 달라지고 뭐 오늘은 그럼요. 뭐가 조금 이거 다 모르잖아요. 그냥 맛이 일관돼야 돼. 그러니까 이 빵집에 갔을 때는 이 빵이 이 맛이야 다라고 해야 사실 그 빵집을 계속 가는데 그게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비가 오나 그쵸. 눈이 오나 해가 쬐거나. 근데 뭐 요즘 젊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젊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연세가 나이가 좀 있는 뭐 30대라든지 뭐 40대 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보기에 그냥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기초를 쌓는데 신경을 많이 안 써. 뭐 요즘 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도 더 전 많다고는 생각은 해요. 빨리 성공하고 싶다, 빨리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라는 압박과 강박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훨씬 강해.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그냥 회사 꾸준히 잘 다니면 집 하나는 살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게 택도 답이 없이. 안 나오잖아. 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편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급한 건 알겠어. 근데 사실 그게 더 늦게 가는 길이거든. 느린 것 같아도 기초를 탄탄하게 확실하게 한 군데서 쌓고 가는 게 북한 이틀 주민을 저희 연구하는 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헤어 디자이너예요. 헤어 디자이너들이 보조하는 분들이 막 한 달에 50만 원 주고 80만 원 주고 네. 이런데요. 맞아요. 그걸 할 때 주위에서 이제 너 한 달에 50, 80 받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 우리는 하루에 그만큼 버는데 막 이랬었대요. 근데 그분은 1년을 그렇게 참고 그래서 1년 만에 헤어 디자이너로 가서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팀장, 실장 해서 7년 만에 해서 내년에 자기 샵 오픈하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건 거지. 그런데 그때 자기가 50만 원, 80만 원 받을 때 뭐라고 했던 친구들은 자기 지금 부러워한다. 50만 원, 80만 원 받을 때 사실 이분이 더 늦게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집도 분양받았대. 오, 훌륭하시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이분은 사실 기초를 되게 단단하게 독하게 많이 쌓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군데서 일은 했어도 엄청 악바리처럼 여러 헤어샵들 다니면서 막 원장님 붙들고 막 그랬더라고. 그래서 뭐 50명이 듣는 클래스에서 1등 해가지고 뭐 인정받고 막. 그러니까 사실 헤어 디자이너도 기술이고 제빵 제거도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성격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분도 어쨌든 7년 해서 8년 정도 차이 이제 자기 거로 차인다고 치면 제가 보기엔 베이커리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7, 8년은 지나야 자기가 이 모든 걸 좀 알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는 한 달에 뭐 조금 벌자고 자기 걸 차리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건 생활비 이상으로 벌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규모가 점점 커질 거고 그러려면은 내가 정말 규모 있는 빵집에서 규모 있는 만큼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내 몸에 체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상태로 사실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그냥 눈 감고도 아까 장은철 셰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 몸에 뭔가 체득이 되어 있으면 보통 그럴 때 우리 회사 다닐 때 그러잖아. 날아다닌다고. 보통 3년차, 4년차 때 이때부터 막 개안이 되면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3년차, 4년차 정도 되면 이제 조직이 대충 파악이 됐고 일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빵집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기초부터 하나씩 해서 이걸 마스터하면 다른 걸로 넘어가고 마스터하면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내가 이 하나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되게 이걸 키워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역량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본인들 답답하고 힘들지 사실.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고생을 하면서. 저도 드라마 작업을 처음 할 때 들어갔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했지만 물론 내가 받는 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 니네가 빵도 안 하면서 베이커리도 안 할 애들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베이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전문 직종이나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내가 돈을 덜 받을 수 있어. 물론 불법적으로 법에서 정해주는 것보다 적게 주는 건 잘못된 거지만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보상 받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 배우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배우는 것도 없다. 때려쳐야지. 그치. 근데 좀 적게 받기는 하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배우는 게 있다. 그럼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인 거지. 제빵 쪽의 월급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요즘은. 워낙 사람이 없어서. 제빵은 알바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럼요. 최저임금 깎고는 택도 없죠. 요즘 최저임금 주고 쓸 수 있는 업종이 있나? 근데 심지어 그 드라마 작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 받고 했으니까 최저임금도 훨씬 안 되는 돈 받고 했으니까 근데도 후회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쌓인 다음에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거랑 해서 이게 같이 올라갔으니까 서를 받고 어디를 졸업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증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은 배웠다. 운동으로 따지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은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증서가 그 정도로 보여준다면 사실 그거만큼도 안 한 사람은 사실 그 기초 체력도 증명이 안 돼 있는 거잖아 자기가. 맞아요. 그거를 인지하고 알고 가는 게. 프랑스는 진짜 그 디플로마 났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인마들은 진짜 잔인한 게 시험 보면은 점수 1, 2, 3등에서 점수랑 같이 밖에 붙여놔. 그럴 정도로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외국인한테는 더 힘들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 디플로마 따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이 사람이 고생을 해서 많은 걸 배워왔구나 라는 걸 또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죠. 증서가 있다는 게 뭔가를 보장해주지는 않고 증서가 없어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 있겠지 당연히. 있고 증서가 없는 사람들 중에도 베이커리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제가 최근에 SK가스에서 마초맨이라는 유튜버를 만나고 왔는데 그 집이 지금 카페랑 베이커리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자격증 없으셔. 경기도 화성에 사는데 베이커리 이름이 압구정 베이커리야. 압구정에 있는 분한테 빵을 배웠기 때문에 압구정 베이커리래. 그리고 그분들은 빵을 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 빵집은 다 돌면서 빵을 먹어보면서 공부를 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3달, 뭐 6달 만에 됐겠냐고. 그렇지. 자격증이 뭔가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베이커리 여시려면 최소한 자격증을 따는데 사람들이 들였던 노력이랑 동치하는 노력은 들어가야지. 자격증 없이 빵집 되게 맛있게 잘하시는 데도 있잖아. 많아. 근데 최소한 자격증을 따는 데 들어가는 노력만큼은 사실 하고 해야 꾸준히 안정적으로 베이커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1년은 어디서든지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게 최소 1년은 그 정도로 해야 사실 기초 체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현장 가서 필드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필드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책 보고 하는 거를 내 거 먹을 거를 하고 그렇지. 내 친구들이랑 먹을 거 하는 거는 가능하지. 돈 받고 팔 거잖아.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 컴퓨터 부품을 사가지고 조립해서 만들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컴퓨터 회사를 차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컴퓨터를 대량 생산할 수는 없잖아. 재료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술을 존중하시는 분들이 재료도 존중을 하세요. 보통 보면 기술, 다른 사람이 가진 기술이 그냥 단순히 옆에서 보고 뭐 책을 레시피를 보고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오픈을 하시는 근데 그게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주입식 교육이랑 암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공식을 대입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변수를 고민을 하고 계산하고 따져서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빵도 현실도 움직이는 생물체인데 맞아요. 그거를 그냥 1+1은 2, 2+2는 4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